연수대공고, 송도고잖아. 너네가 다 모의고사를 좀 기반으로 내는 학교들이라 솔직히 말해서 좀 필요하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일단 물어보자. 토요일에 1시부터 3시가 안 된다 손 들어봐. 셋? 일단 내려봐. 민혁이 뭐 옛날에 얘기할 때는 토요일에 개 바쁘다고 막 꽉 차 있다고. 갑자기 없어졌다고? 왜 없어져? 왜 끊었어? 아니, 거기가 한 번에 얼마 했는데? 와, 그 인정. 많이 하긴 했네. 나는 많이 했어? 한 10만 원 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인상이 많이 된 거야? 과목이 늘은 거야? 과목이 원래 2개였는데 과목당 하나 과목당 5만 원씩 넣는 바람에 과목당 5만 원. 일주일에 몇 번 가는데? 빡세네.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과목당 5만 원을 올려버렸어. 어딘데? 이름은 유엔박? 알았다. 넘어갑시다.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이게 119번, 121번 이렇게만 하면 돼? 진짜? 민혁이 다 틀렸다며? 네. 김민혁. 아닌데? 너 121번부터 다 맞았다고 돼 있는데. 120. 내가 이거 스텝3 다 안 냈구나.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제가 스텝3를 좀 낼게요. 앞으로, 알았죠? 그게 좋겠네요. 네. 좋아요. 일단은 5명 이상 그러니까 민혁이 선명이 이제 앞에 틀린 것들에 대해서 그 113, 114번에 대해서는 방법이 2가지예요. 그룹 스터디에서 그 쌤한테 물어본다. 아니면은 오늘 끝나고 남아서 물어본다는데 선명이는 끝나고 남을 수가 없고 민혁이는 남아서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봅시다. 유찬이는 안 푼 문제들을 이제 해야 되겠고 가볼게요. 119, 121 가봅시다. 예, 119번 문제가 이제 조금, 이 문제는 그 특강 때도 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이를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복습을 빡세게 스스로 할 수 있다. 선생님 찍어주신 영상 보고 복습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채워지면은 특강을 안 들어도 되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특강 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더 풀므로써 이제 복습하는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복습 안 하는 놈이다. 요즘에 이제 그 기무 경록지가 이제 디코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경록처럼 게임을 하지 않는다 나는. 게임을 하는 편이다. 이제 네, 좀 약간 혼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사실 특강비 비싸진 않거든요. 비싼 편은 아닐 거예요. 듣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적을 얻는 거죠. 사실 1등급이라는 거는 뭐 사실 1억을 줘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생각 가져봅시다. 약간 특강에 대해서 약간 홍보하는 느낌이라 좀 그런데 이게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좀 있어. 그러니까 너네 전에 쌤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민보랑 인찬이한테는 얘네한테는 웬간하면 들어라. 도움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긴 했거든. 있잖아, 어려운 문제를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해야 돼. 우리 반 평균 성적을 봤을 때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너희가 그걸 혼자 하는 애들이냐?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우리 서로를 잘 안 다치고.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문제 특강 하면은 솔직히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지만 그냥 정말 나는 최소한으로 좀 받고 하겠다라는 걸로 좀 까는 거고, 너희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가격으로 듣고 1등급 받아서 재수하지 말자 이거지. 재수하면 1년에 이제 몇 천만 원 깨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성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원래 본인이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면은 당연히 안 들어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쯤은 본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 들어도 되는 사람, 들어야 되는 사람. 그렇죠?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읽어볼게요. 3차 함수인데, 자, 논리대로 풀어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이 논리가 중요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구평인가 수능 문제예요, 이거. 네.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로 갈 때 여기 있죠? 얘의 값이 존재한대요. 여러분, 우리 이건 알아요. 뭘 아냐면, 자, 일단은, 그러니까 x가 알파로 갈 때인데, 여기에 막 넣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니까 1, 2, 3, 4, 뭐 다 되겠죠? 별의별 값이. 그 값을 넣었어. 근데 웬만하면 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0 되는 값에서만 문제인 거지, 얘가 0이 안 되면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실수 중에서 3차 함수니까 그래봐야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 3개다 이거예요. 3차 함수 근 최대 3개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그 3개가 어떻게 된대요? 모두 커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분모가 0 되는 부분마저도 그 칸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요? 약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약분돼서 분모 0 되는 부분이 있어도 뻥 뚫리면 그 칸은 있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근이 3개라고 치면 이 위에 있는 아이도 이 위에 있는 아이도 근이 3개인데 3개겠죠? 근데 얘가 이 근들을 모두 커버 쳐서 약분 다 되나 보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 예를 들어 알파 말고 p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자. 수많은 실수 중에서 p라는 값이 있어. 이 p가 누구냐면은 이 3차 함수의 근 중 하나야. 그럼 봐봐. p를 넣으면, 그러니까 fp는 0이지. fp는 0이지. 그치? 근이니까. 그러면은, 야, 위에 것도 p를 근으로 가져야지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거에도 p를 넣으면 0이니까 f에 2p 플러스 1도 0이어야만 하는 상황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관점이 두 가지가 생겨. 어떻게 두 가지냐면, p랑 2p 플러스 1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일단 잘 들어봐. 똑같은 케이스는 p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거든?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안 같다고 치자. 그럼 잘 들어봐. 아, 내가 p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p 누구야? 근이라고 칠게. fx의 그 3개밖에 없는 근 중에 하나야. p를 넣었는데 존재하려면 얘도 p를 근으로 가져서 약분돼야 돼. 좋아. 얘도 p 넣으면 0이야. 좋아.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 p를 근으로 가지면 2p 플러스 1도 근이 있어야 되나 봐. 라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p 넣으면 f라는 함수가 어쨌든 얘도 근으로 갖고 있으면 약분 될 거 아니야. p 넣은 거랑 2p 플러스 1 넣은 거랑 어차피 0분의 0이니까 약분 될 거 아니야? 좋아. 그럼 다시 이제 보자. 나 2p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근을 알았어. 다시 넣어볼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2p 플러스 1로 갈 대로 해볼게. 수많은 실수 중에 또 다른 근 2p 플러스 1로 갈 대로 해볼게. 그럼 분모 얘 0이니까 자, x에 2p 플러스 1 넣으면 4p 플러스 1인데 4p 플러스 3인가? 4p 플러스 3인데 3 맞냐? 맞죠? 3인데 그럼 이제 분자는 자, 여기 2p 플러스 1 새로운 근 넣으면 이 새로운 근도 누가 커버 쳐야 될 거 아니야, 위에 있는 애가. 그래서 위에 있는 애한테 얘 넣어봐서 0 되는 걸 봤더니 이것도 0이래. 자, 새로운 근 봐봐. 얘네 둘이 같은 경우 역시 p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 경우 아니라고 치고 웬만하면 다를 거라 치고 새로운 근이 또 있다고 치자. 자, 얘도 근이어야 돼, fx가. f가 이걸 근으로 가져야 존재하는 거야. 분모 0 되는 부분 커버된 거니까. 야, 봐봐. 이제 내가 4p 플러스 3을 넣어가지고 또 해보려고 했는데 4p 플러스 3이 새로운 근이니까 얘로 갈 때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모 0 될 때. 넣었더니 8p 플러스 7 f에 8p 플러스 7이 또 0이 나와야 되는데 망했어. 3차 함수는 근이 3개인데 또 새로운 근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상해진 거야. 얘네 둘이 같은 것도 해보면은 둘이 같은 거 해보면 또 p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얘네가 계속 다르다고 봐봐. 둘이 같은 거 p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거 마이너스 1일 때, 같은 거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결국 p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나가게 되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근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없는 3차 함수인데, 그치? 답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p가 마이너스 1인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고등수학 미적분 1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분모 0 되는 부분이야. 그럼 분모가 0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따져보면 되는 거야. 어딘가 0이 되는 게 있겠지. 3차 함수니까 적어도 근이 하나 이상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그 근을 p라고 두고 넣어봤더니 이런 근이 필요하고, 얘가 또 새로운 근이네. 또 얘를 넣어봤더니 이런 근이 또 필요하고, 커버해야 되니까, 약분해야 되니까. 넣어봤더니 이런 근도 필요하고,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근이 너무 무한계로 나오겠다. 답은 p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 즉 fx는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아 fx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군요가 아니야. fx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근이. 다시 말하지만 fx가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근을 또 갖잖아? 그럼 얘 때문에 3이 또 근이 돼야 되고, 3 때문에 7도 근이 있어야 되고, 7 때문에 15도 근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된다고. 얘만 근이 있어야겠다 라고 논리가 잡히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분모가 0이 됐는데 극한 나오려면은 약분돼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고, 약분돼야 되려면은 이런 근이 있어야겠다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로 귀결돼. 한 방향으로. p가 마이너스 1인 걸로. 그러니까 그 근이 마이너스 1인 걸로 귀결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은 뭐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야 되냐, 좀 싱겁네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애들은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 다시 얘기하지만 미적분 1에서는 분모 0 되는 부분 커버 치는 거, 즉 약분시키는 거에만 집중하면 돼. 그거에 집중했어? 그럼 답이 나왔어야지. 답이 나왔어야지.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풀어줄 예정이야, 너네를. 너네가 그리고 이거를 너네도 쉽게 느낄 때까지 계속 반복해줘야 돼.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fx 마이너스 1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4가 0이어야 돼서, 일단 a 빼기 b는 마삼인 걸 알았고, 두 번째로 문제에서 f1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f1을 구해보니까, f1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인데, 가만히 보니까 f1이 이건데, 잘 들어봐. 어쨌든 b는 a 플러스 3이잖아. 여기서 b는 a 플러스 3. b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8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f1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a의 범위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범위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봐봐. 근이 마이너스 1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할게. 1a, a 플러스 3, 4하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공수 1, 2에서 배웠던 것들이야. 3차 함수가 근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이러면서, 그럼 니네 조립제법 한 다음에 판별식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인 거야. 자, 이 친구가 어때야 돼? 이 친구가 판별식 일단 근이 없어야 돼. 중근이 있어도 될까?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중근 가지려면은 뒤에 있는 4를 보니까 중근은 2나 마이너스 2야. 새로운 근이네? 안 돼. 중근도 안 돼. 이 정도도 이제 원래 공수 1에서 하던 것들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아야겠다. 그래가지고 D가 0보다 작다를 해보니까 A-1의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아야 돼서 A-1이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A-1이 4랑 마사 사이니까 바로 할게. A가 5랑 마3 사이인데 이래야 되는데 등호가 없네. 잠깐만 한번 보자. A, B가 정수래. 자,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정수 중에서 얘한테 집어넣어서 가장 크게 될 정수 4죠. 네, 정답이 16이 되겠어요. F1의 최대값 1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방금 전에 여기 얘기했던 첫 번째 거, 이거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에 대한 논리구조 있죠. 애매하게 비슷하게 풀었다라는 느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완벽히 똑같은 마인드인 것 같다.
일 때만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미적분 원이 그런 게 좀 중요해요. 이게 미적분 원이 좀 좋은 과목인 게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냥 수능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아니면은 뭐 내신 풀 때에 필요한 개념이랑 뭐 논술이나 대학 가서 수업 들을 때 필요한 개념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치밀하게 푸는 이 논리를 대학교 가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이나 한 번 더 점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놓으면 논술 잘 본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알아야 돼. 우리 학원 매년 논술 합격자가 몇 명씩 나오거든? 걔네 논술 학원 안 다녔는데 그냥 내 수업 듣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잘 들어봐봐. 레알이야. 이번 연도에도 논술 합격자 몇 명 벌써 눈에 보여. 될 것 같은 애들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서연고, 서성한 정도 논술은 약간 수업만으로는 안 돼. 그건 이제 학원 다니고 연습해야 되거든? 근데 그 밑에 중경예시부터 논술 잘 붙어. 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 121번 해볼게. 121번은 무슨 문제이지? 뭐 최근 문제인 것 같은데. 언제 문제였더라 이거? 일단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줬어요. 다항함수라고 줬으니까 우리 약간 이런 걸 유추해 봅시다. 다항함수인데 함수가 이렇게 하나의 식에 여러 개 있으면요, 원래는 좀 차수 예측하는 게 맞아요. 미분을 해봐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고3 친구들은 이걸 모의고사에서 만났을 때 미분도 막 해보고 했을 건데, 우리는 이게 1단원이라 미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시작합시다. 근데 자, 이제 볼게요. 다항함수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약간 외웁시다. 이제 습관이 돼야 될 거긴 한데 좀 외웁시다. 차수를 예측을 먼저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오른쪽이 3차라고 치면은, 3차라고 치면 fx 2차고 얘도 뭐 몇 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예측하려고 보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3차라고 치면은 얘 2차여야 되고, 얘는 아무거나 다 돼요. 1, 2차 다 됩니다. 상수도 돼요. 어차피 얘가 얘를 맞춰주면 그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여기가 3차가 아니라 얘가 최고차다. 얘가 뭐 4차다. 그럼 전체 5차죠? 그럼 얘도 4차다 정도니까 F랑 G가 3차 이상에선 차수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2차, 1차일 때는 약간 F 따라간다. G는 맘대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니까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차수 예측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 힌트를 더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잘 들어봐. 원래 다항함수라고까지 알려주고, 이게 중요해. 다항함수라고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함수가 막 들어가 있으면 차수 예측을 해서 개수 비교하는 게 맞긴 한데, 이 문제는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약간 그런 게 많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별로 도움이 안 돼. 차수가 특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로 뭘 하냐면은, 원래는 미분이야. 이럴 땐 주로 미분해 보는 거야. 근데 안 할 거야, 이 문제 단원상.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일단 봐봐. 그리고 사실 고1 때 인수 정리를 잘했으면은 왼쪽 파트는 x라는 인수가 있지. 오른쪽도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잘 봐. 여긴 있지만 여긴 잘 모르겠지. g가 x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g 0이 0일 거야. 0 대입해 볼래? 예, g0이 0입니다. 이런 걸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수 예측까지 실패했으면은 대입도 서슴지 않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보고 싶은 대입이 뭐냐면요, 6이에요. 왜냐면은 6을 넣어보면은 gx가 날아가면서 f에 대한 정보를 얻거든요. 6을 넣어보니까 6fx는, f6은 여기 날아갔고, 자, 마이너스 6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6을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아, f6은 마이너스 24다. 이런 걸 또 얻었죠. 이거 말고 또 대입해 볼 거 있냐?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없는 거지? 2 한번 넣어볼까? 2 넣으면 뭐 되는 게 있나? 아, 2까지만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은 2 곱하기 f의 2는, 2 넣으면 얘가 없어지길래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2 곱하기 f2는 2 넣으면은 2 곱하기 g의 2니까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f2랑 g2는 같네요. 정도도 얻어볼게요. 그냥 심심해서 각각의 파트들이 0 되는 걸 한번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대입의 이제
방법이죠. 뭔가 0 되게 만드는 걸 넣어보는 거. 여기까지는 얻었는데 문제 옆에를 이제 봅시다. 상수 k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 2를 넣어보길 잘했네요. 그쵸? 원래 사실 2를 안 넣어. 근데 여기서 무조건 넣어보긴 했을 거예요. 분모가 0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2를 넣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2를 넣어봤어야 되긴 했을 겁니다. 아마도. gx-1이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의 제곱이 이제 k인데 여기 역시 차수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주네요. 잘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어쨌든 상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 0분의 0꼴이 나올 상황이고 상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왜냐면 상수 나왔으니까. 얘가 상수가 나오려면은 결국 gx랑 fx가 차수가 뭔가 제곱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 그럼 좀 쉽겠네요. fx가 1차면 gx가 2차이고요. 차수 맞아야 되니까 제곱한 거. 그러면은 가능세계에 있어요. 왜요? fx가 1차면 여기는 2차겠지만 gx가 얘를 날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fx가 2차면 얘가 4차인데 그럼 이제부터 말이 안 되죠. 4차면 여기는 5차예요. 얘는 3차예요. 가능세계에 없습니다. 끝났네요. fx 1차, gx 2차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너무 많네요.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2 넣었더니 0이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0이어야지 약분시켜야 되니까 g1이 0이에요. g1도 0인 것도 얻었고 gx 많이 얻네요. 그 다음에 자, 이 아이가 의미하는 바를 좀 이따 알아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패스하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좀 얻어낼 것 좀 얻어내고 갑시다. 자, 우리 fx 1차, gx 2차인 거 알았으니까 gx 2차요? 자, gx는 x랑 1이랑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커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네요. 최고 차이. gx는 다 알았네요. 자, 이러면 fx도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gx가 마이너스 2여야지 x제곱 날려줘요. 그럼 자, 이제 봅시다. g2가 얼마예요? g2가 마사거든요. f2도 마사예요. fx 1차 함수인데 두 점을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기울기 먼저 할까요? x가 4 증가했는데 y가 마이너스 2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5예요. 마이너스 5. 거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사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6인 것 같아요. 됐죠? fx도 다 구했네요. 야, fg를 다 구했는데 여기를 좀 못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냥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미분계수, 0분의 0꼴이니까 미분계수 맞긴 한데 미분계수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f' 2 빼기 g' 2분의 그 다음에 g' 1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대입해서 가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분의 이게 맞다고? g에 x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라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 2 넣으면 0 맞지? 2 넣으면 이거 잘못했다. 7x야? 오케이, 미안. 7x야. 좋아, 2 넣으면은 0이 나오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자, 얘 2 넣으면 0인 거 내가 알았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근이고 잠깐만, 2x의 뒤에가 6이었잖아.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싹싹 나오네요. 그쵸? 자, 약분해주고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나왔네요. 여기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최고차를 비교하면 되니까 gx는 마이너스 2인데 최고차가 fx 제곱은 25니까 정답 25네요. 네, 마이너스 2분의 25랑 마이너스 2랑 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121번은 정보를 꼼꼼하게 얻어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요즘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할 겁니다. 네. 뭔가 그 미적분에 관련된 분모 0되고 이런 중요한 포인트 내기보다는 그냥 계산 때리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평가원이 여러분들이 만날 그 평가원 그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라서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더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1은 질문이 거의 없다는 것이므로 패스를 하고요. 거의 없네요, 질문이. 이러면 3명짜리만 하고 설명을 좀 다른 걸 좀 해볼까요? 3명짜리 좀 풀어드릴게요. 야, 우리 그 유형 그 4번까지였냐? 잘 푼 거 맞지? 이거 연속 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잘 풀었어야 되는데 2명짜리 틀린 걸 다 해줘야 될까? 내가 3명 먼저 할게. 175번부터 175, 178, 180이야. 그 다음에 182번까지 일단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명 틀린 거를 좀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는 오케이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고민 좀 해볼게. 내가 여름방학 교재를 니네가 적당히 푸는 건 좀 이해를 했는데 고쟁이는 만만한 교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잘했다니까 더 뭐라 하진 않을게. 자, 가볼게. 뭔가 아쉬워서 많이 풀어주고 싶은데 175번 가겠습니다. 175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 함수 gx를 이제 gx는 x-1분의 fx 빼기 x제곱. 자, k. 자, x가 1이 아닐 때고 x가 1일 때인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는 현재 gx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파트는 얘죠. 왜냐면 얘는 1일 때 점 빼고 모든 그래프 준 거고요. 얘는 그냥 1일 때 점만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gx의 거진 다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어쨌든 분모 0 되는 게 있죠. 위에 거 알바 아니고 0 되는 게 있죠. 그럼 gx는 둘 중 하나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1에서 아니면은 1에서 뻥 뚫려 있을 거예요. 니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gx가 이딴 식이면 x는 1에서의 k를 채워준다 한들 연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gx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약분된다니까 1 넣으면 0이죠. 아, f1이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는 0. 그쵸? x가 1일 때 0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걸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얻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려고 봤더니 다른 문제는 다른 얘기는 더 없네요. 일단 보면은 그럼 이제 내가 f1이 1인 건 알았고 저 식에 대해서 이제 리미트 내가 gx에 대해 대부분 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를 통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k를 알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구할까? 쌤, 제가 아는 거라고는 f1이 1인 것밖에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조작을 해주자. 원래 이게 미분계수 이제 다음 단원에서 많이 나올 건데 식조작이 좀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써볼래? 그러니까 fx-1에 x-1 하고 그 다음에 빼기 x-1에 x제곱 -1로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얘랑 이거 두 개를 먼저 썼어. 땡겨서. 왜? 내가 f1이 1인 거 아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좀 여기로 땡겨 써볼게. 써봤어. 자, 봐봐. 쌤, 얘는 약분이 돼요. 분모 0 되는 거 약분 시켰어요. 목적을 절반은 이뤘어요. 약분이 돼야 된다며. 여기도 약분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시킬까? f1이 1은 맞잖아. 잠깐만, fx 뭐 설명해 준 거 있어? 다항 함수? 아니, 이거. 일단 가볼게. 이거 다항함수인데 이 다항함수 fx를 알 수 있게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볼게. 밑에 조건 중에 하나가 있네. 자, 이건 그렇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5래. 이 정보를 좀 내가 모르니까 뭔가 약간 좀 고민이었는데 이 정보를 보니까 이제 알겠어. 자, 다시 보자. 리미트 gx가 무한대로 갈 때 5래. 쌤,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갈 때 영역에서의 gx 함수 역시 이거죠. 아니 얘 자체가 gx라니까? x는 1만 빼고 내가 이거 gx인 거 알고 있다니까? 얘들아 이게 무한대로 갈 때 5가 나오려면 fx가 뭔지 알았다. fx가 x제곱 커버 치고 5x 있어야 되겠네. b도 구하자. f1이 1이라며 b 마이너스 5인가? 예,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겠다. 아, fx 구했네. 자, 지금부터 미분을 써서 우리 풀어보자. 자, 이 친구 뭐야? 이거 f'1이야. 왜? 이거라며. f'1이야. 아, 자, fx 미분해서 1 집어넣자. 7이다, 7. 그치. 아, 얘는 7. 얘는 1 들어가니까 2. 7 빼기 5다. 그쵸. 여기 극한값이 x는 1로 갈 때 극값이 5래. 아, 얘 5네. 까지 구했죠. 문제에서 이제 f2랑 k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할 수 있겠죠? fx도 구했고 k도 구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키포인트죠? 니네가 얻은 정보는 f1은 1이야. 되게 이런 문제들이 원래는 자 여기 있는 애가 원래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가 f 모시기로 막 바뀌는 거야 항상. 그래 왔지? 얘는 문자네? 어쩔 수 없다. 만들어줘. f1 대체할 수 있는 놈 만들어줘. 그러고 나서 각각 찢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와. 다 그래. 미적분 문제가 다 그래. 북한 문제가. 이거 잘 기억해두면은 그 다음 단원인 3단원에서 꽤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3단원이 이런 문제가 많아. 알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뭐야? 178번도 잘 맞았어? 질문이야? 가볼게. 178.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뭐 이렇게 써져 있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뭐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 일단 보자.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가 아니라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얘는 fx의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이야. 옆에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이야. 이게 인수분해가 눈에 안 보이면 틀리는 거야. 이것도 수능 문제가 그랬을 거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온다는 거지. 다시 마저 인수분해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도 이제 뭐 니네가 합차로 이제 마저 인수분해를 했다 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얻게 되냐면 어쨌든 얘가 0인데 0이 되려면 1번 둘이 같거나 아니면 둘이 같거나 같은 거 그냥 이걸로 할게. fx가 마이너스 x 아니면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5월이잖아.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어쨌든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fx는 이제부터 저 세 개의 함수 중 하나야 라고 마음을 먹어줘야 돼. 이런 문제 풀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그림을 다 그리는 거야. 너네가 셋 중에 뭐가 fx인지 모르겠지.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 봐봐. 이런 거야. 대충 그림을 그리면은 fx가 1 가다가 여기서부터 y는 x 갈아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갈아타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셋 중 하나면 된다며.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fx가 연속하다 되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내가 방금 그림 그리면 안 되겠네? 이어져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지게 만들까를 고민해? 그럼 잘 들어. 다시 얘기할게. 세 개를 다 그리는 거야. 다. y는 x도 그리고 이거 다 그리는 거 조금 중요해. 마이너스 x도 그리고 y는 1도 그리게 좀 넓게 그려야겠다. 밑에다 그려야지. y는 1도 그릴게. 자, fx가 x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x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얘기하는 거를 맞춰보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인 걸 맞추면서 그림을 그려달래.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만나는 점 왼쪽에서 얘는 탈 수가 없어. 여기가 1인데 얘를 타면 최대값이 1이 아니야. 아, 이걸 타자. 자, 여기서 얘가 이대로 쭉 가잖아?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최대값도 말이 안 되고 최소값 0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다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주면은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지? 당연히 교점에서 함수를 갈아타야 연속이겠지, 얘들아? 교점도 한 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그림을 다 그려주면 좋겠어. 자, 이 함수 최대값 1, 최소값 0을 맞추면서 모두 연속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자. 자, f의 마삼분의 4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교점. 마삼분의 4에서의 함수값 1이에요. f의 뭐 구하래? 0일 때 0. 그리고 예, f의 2분의 1은 아, y는 x를 타고 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되게 쉽죠? 대학가기. 그쵸? 2분의 3이에요. 예. 대학가기 위해 푸는 문제 어때요, 이게? 쉽죠? 2분의 3. 자, 다음 문제는 80번인데요. 일단 가봅시다. 앞에 있는 것들이 할만하졌다고 하니까 저야 뭐 진짜 73번 이런 거 괜찮아? 다 맞았네, 73번. 아, 그래요? 아, 참. 기분 좋아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불안해가지고. 아, 네. 그럼 알았어. 일단, 그래. 80번 할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거는, 너네 모두가 다 못 풀어서가 아니라, 이걸 못 풀 친구가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야. 잘 봐. 80번도 절대값이 있는 함수야. 73번도 절대값이 있는 함수지. 근데 80번은 질문이 꽤 되고, 13번은 별로 없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한번 해볼게. 실수 m과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mx와 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h에 대하여 전체 집합 연속이다. 이건 오케이. 이거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국룰이니까. 얘들아, 점선은 미리 쳐놓는 거야. 어디서? 경계선에서. 2보다 왼쪽을 그릴 건데 2층 그리는 거 잘 봐. 일단 봐봐. 알았어. 절대값 x는 이거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뒤집혀. 얘를 이만큼 올릴게. 올리면 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점이 0,2야. 그치? 여기 y축이 있을 거고 0,2 좀 크게 이렇게 0,2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원래 뭐야? 여기가 2죠? x는 2가 여기인데 자, 얘하고 2를 지났겠네요.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멈추는 친구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K를 한번 그려볼 건데 K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K로 대충 아무 데나 그려볼게요. 이런 데다 그렸다고 칩시다. 이따 칠게요. 자, 얘랑 y는 mxy의 교점입니다. 자, m값 같은 경우에는 mx니까 자, 0,0을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이죠.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누가? gm이 교점의 개수라고 나와 있나? 여러분, 그럼 g라는 함수는 일단은 치역이 0, 1, 2 이런 식이죠. 개수니까. 0개 맞나? 1개 맞나? 2개 맞나? gm을 그려볼게요. 이제 이걸 그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gm을 그려보니까 자,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래. mx가 기울기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1개 만나겠다. 그래서 1개를 만날 거야. 1개를 만날 거야. 1개 만나다가 0까지 1개야. 뻥 뚫렸으니까. 0을 넘어서면 그때는 2개가 돼. 0까지는 1개로 와. 0까지.
그러다 0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두 개가 시작된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죠. 뭐라고? 아, 세 개, 미안. 세 개요. 땡큐. 네. 저 괜히 빨간색으로 그려가지고, 씨. 네, 세 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개죠. 이제 신경을 쓸게요. 세 개가 나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냐면, 야, 근데 봐봐. 불연속이 지금 이게, 그렇죠. 불연속이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약간 확실하게 차이나게 그려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잠깐 볼게요.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볼게요. 불연속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는데 K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을게요. 자, 계속 세 개가 나오다가 세 개 나오다가 여기까지 세 개이고 이걸 살짝 벗어나면은 그땐 두 개가 되죠. 그럼 얘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y값 k고요. 그게 x값 2잖아요. 2분의 k니까 2분의 k까지는 3개였다가 기울기가 2분의 k까지는 3개였다가 기울기가 2분의 k보다 커졌을 때는 2개로 바뀌고 2개로 바뀌다가 잘 들어보세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기울기죠. 그쵸? 자, 언제 또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 기울기와 평행할 때죠. 기울기가 평행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평행할 때 갑자기 한 개로 변해요. 한 개구나. 평행할 때를 넘어서면 계속 한 개네요. 그쵸? 근데 저 기울기가 평행할 때면 기울기 얼마일 때요? 1일 때죠. 그러니까 자, 1일 때 한 개가 되고 그때부터 쭉 한 개예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니까 GM이라는 친구는 불연속이 3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네. 자, 여러분 GM은 하자가 있는 친구네요. 하자가 있고 H가 GX라고 할게요. 그냥 HX라는 친구는 2차 함수래요. 하자가 없어요. 근데 하자 없는 애와 하자 있는 애를 곱해서 이 전체가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따지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하자 있는 놈을 하자 없는 애가 근으로 커버를 쳐야 된다. 인수로 커버 쳐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이 새끼 하자가 3개예요. 2차 함수는 근이 많아봐야 2개예요. 문제가 생겼구나. 이 자식 불연속을 2개로 만들어주자. 2개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들어봐. 불연속일 때를 서로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불연속은 2점 지날 때고 두 번째 불연속은 이게 기울기 1이었을 때예요. 그쵸? 이 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K가 2라면 이제 K가 2라면 그럼 기울기가 얘가 1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울기가 이렇게까지 3개 계속 나오다가 3개 나오다가 얘랑 평행해지면서 불연속이 될 기울기 1을 딱 쳤는데 마침 얘도 딱 끄트머리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동시에 불연속이 해결돼 버리니까 한 번에 해결됐으니까 K를 1로 잡자. 위안 K를 2로 잡아서 기울기가 1이 되게 만들자는 거죠. 누구랑? 저 빨간색이랑.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3개 나오다가 1일 때 갑자기 한 개로 뚝 떨어집니다. 1일 때 2개고 1일 때 2개죠? 하나 2개 1일 때 2개 2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한 개로 뚝 떨어지네요. 3개였다가 2개 거쳐 한 개로 뚝 떨어집니다. 이거구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GX가 불연속이 되는 게 확정이에요. 0과 1. 아까는 2분의 K가 얼마인 줄도 몰랐는데 0과 1 확정이니까 자, HX가 0과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는 친구가 되었어요. HX 최고치상에서 얼마라고요? 1이요. 끝났죠. HK 구하라고 했나요? 아까 K2라 그랬으니까 2 대입하면 정답 2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려워야 되냐? 아니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왔다면 1번 그림을 그리라고. 이거 못 그리겠어? 넌 좆된 거야.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특히 민영이가 이거 민영이 고1 때부터 난 같이 했는데 글이라는 말 진짜 불안 치고 1000번 넘게 들었을 거야. 1000번은 그냥 넘었지. 진짜 하루에도 막 10번씩 하니까. 근데 민영이가 안 그려놓고 모르겠어요 형 틀렸어요 형 이러잖아. X된 거야 진짜. 진짜 뭐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나눈 방법은 몽둥이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몽둥이를 들이면 내가 감옥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답이 없지. 그림을 그려봤으면 일단 얘를 그려보고, 두 번째로 그 MX 이것도 직선이니까 그려봐야 돼. 기울기대로. 세 번째로 GM도 그려봐야 돼. 이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 엄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GM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럼 저 자체 상수함수로만 나와야지. 왜?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런 식으로 만날 건데 상수함수지 뭐. 곡선이겠어? 그치? 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걸 잠깐 80 나 82번까지 하자. 야, 82번까지 하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할게. 내가 숙제를 많이 내진 않을 거야. 지금 개수랑 거의 기존을 비슷하게 낼 거야. 일부러 더 내진 않을 거야. 그럼 그런데 이제 C단계는 다 낼 거야. 3단계는 알았지? 다 해봐. 알았지? 해야 돼. 그리고 봐봐. 그럼에도 오늘처럼 시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각자 질문을 받을게. 너네가 따로 이제 틀린 문제 보는 것도 좋아. 좋은데 시간 남았다고 놀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까지 풀고 얘가 딱 그 3명 이상 틀린 문제거든? 3명 이상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 1명, 2명이야. 근데 1명, 2명인데 본인 것 중에 궁금한 거 내가 안 풀어준 거 있으면은 물어보자. 오케이 됐지? 각자 물어보는 걸로. 숙제하면 되지 그 사이에. 숙제하면 되지. 유찬이 거 뭐 틀렸는데 내가 이제 본 다음에 이 새끼 구라치네? 이러면 이제 혼나는 거고. 내가 쓰는 거만 넣고 구라치는데 174번 유찬이 틀렸는데 지금 나 안 풀어줬는데? 4번. 가유천 써져 있는데 내가 너한테 화내면 안 되지. 여기 체크돼 있는 거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너가 해야 될 스탠스는 저 안 틀렸는데 이상하네요지 않겠어? 말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 타당하게 얘기한 거 같은데? 체크 내가 안 했잖아. 그래? 아니, 알았어. 여기 네가 봐봐 좀 이따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